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제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재무상태표랑 대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일정 기간이라는 거, 그리고 경영 성과라는 거.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자, 우리는 재무상태표는 자, 일정 시점에 즉 예를 들어 12월 31일이다 라는 일정 시점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지금 어떤 상태인지, 즉 재무 상태가 어떤지 나타내는 표였죠.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의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 경영 성과예요. 즉 재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냐라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이 있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차변, 대변 해서 차변에는 자산 하나가 있었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해서 총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재무상태표였다면 지금 보시면 차변과 대변에 각각 하나씩 있죠. 즉 재무상태표에서 밑에서 잘렸던 부분 그게 그대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즉 차변에는 비용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 이렇게 나타내는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비용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즉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러한 기간의 개념을 써서 이러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영업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익은 얼마가 났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비용은 얼마가 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총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순수한 이익이 났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수익이랑 비용이라는 게 같을 수도 있지만 즉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 즉 수익이 만약에 뭐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수익을 위해서 쓴 돈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의 임차료라든지 또는 뭐 우리 종업원들 급여 준 거 그런 것들 다 비용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우리가 1억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즉 비용과 수익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비용이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우리 회사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은 얼마다? 5천만 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과 수익이 같지 않은 경우 그래서 수익 1억 원에서 비용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은 우리 회사가 순수하게 이익이 난 순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이익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등식이 나와 있죠. 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우리 회사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이다라는 순이익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수익이 1억 원인데 5천만 원이 비용이 든 게 아니라 더 많이 비용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1억 2천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순이익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순손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개념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본 거고요. 자, 다음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자, 가나다 및 라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 보기 보시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가에 나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손익계산서는 다의 나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똑같은데 그럼 뭐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기간이 아닌 특정한 시점, 즉 일정 시점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일정 시점에 뭐를 나타내는 표다?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 또는 부채의 상태, 그런 것들, 즉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가는 일정 시점, 나는 재무 상태라는 것이고요. 손익계산서는 반면에 뭐다? 일정한 기간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의 뭐를 나타내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즉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여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익이 얼마가 났다라는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다는 일정 기간, 그리고 라는 경영 성과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인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익이고요. 자, 수익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또 이 말이 나왔죠?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다. 자,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너 1년에 얼마 벌어? 즉 너 연봉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지, 너 12월 31일 날 얼마 벌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조금 더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기간이라는 개념이 바로 손익계산서, 그러한 개념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벌어들인 돈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냥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수익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자, 첫 번째 상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똑같은 매출인데, 자, 우리가 사서 물건을 팔았느냐 또는 우리가 직접 제조해서 물건을 팔았느냐에 따라서 상품 매출이냐 제품 매출이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상품 위주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에요. 자, 이자 수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자로 어떤 수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이자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가 다른 거래처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대여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매월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여금이나 우리가 빌려준 돈, 자, 은행 예금, 우리가 은행 예금에서도 이자가 통장에 찍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자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수수료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수료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자, 수수료는, 자,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 매출은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판매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면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을 쓰는 것이고, 자, 수수료 수익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어떠한 서비스, 즉 용역을 제공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수수료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중개해서 그 중개에 대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죠. 그러한 중개 수수료가 수수료 수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역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수수료 수익이라고 우리가 쓴다라는 것이고요. 자, 밑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거는, 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에 뭐 주주로 투자를 한 게 있다. 그러면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배당금을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고요. 자, 그 다음 임대료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임대료와 임차료 에 대한 구분을 살짝 헷갈려 하십니다. 자, 임대료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빌려준 어떠한 것을,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남는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무실에 월세를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월세를 받겠죠. 그런 것들이 임대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 등을 대여하고, 대여라는 거는 빌려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월세 같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면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반면에 임차료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반대로 빌린 거, 빌려서 우리가 월세를 지급했다. 그런 것들은 임차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월세뿐만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를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비싸서 그거를 매월 이렇게 임대를 해서 돈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다 임차료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임대료는 우리가 빌려 주고받은 대가, 그리고 임차료는 우리가 빌리고 줘야 되는 대가를 임차료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굉장히 말이 긴데 자, 하나씩 볼게요.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을 얘기해요. 자, 형태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분필 같은 거, 그리고 뭐 책상 같은 거, 또는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온 상품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는 그런 자산들이죠. 즉 상품이나 뭐 제품 또는 비품, 소모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요. 뭐 차량 운반구도 있을 수가 있고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다 유형 자산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처분했을 때 이익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익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보고요. 자,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형태가 있는 여러 가지 자산, 비품 또는 뭐 차량 운반구, 그리고 뭐 토지, 건물 등등등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상품이나 제품 있잖아요. 상품이나 제품. 이것도 형태가 분명히 있지만 유형자산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왜냐면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해서 우리가 이익을 받는 거는 우리가 뭘로 따로 분류를 한다?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우리 회사의 주요한 그러한 수익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상품,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비품 이런 것들을 처분했을 때 이익을 얻으면 그거에 대해서 쓰는 개정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잡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잡이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금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뭔가 책상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주업은 뭐예요? 책상을 만들어서 파는 게 그게 주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책상을 팔았다라고 하면 제품, 우리 회사가 직접 제조했으니까 제품 매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책상을 만들 때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재단하면 나무 이렇게 끝에 모서리 같은 그런 조각조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거 자체로는 상품 또는 제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다 모아가지고, 즉 폐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폐자재 같은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헐값에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이익 금액으로 조금 금액이 아무래도 작은 그런 금액들을 잡이익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자, 그리고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 뭐가 있었죠? 예를 들면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등등 여러 가지 자산들을 수중이라는 건 뭐냐면 증여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증여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익은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조금 이제 더 키워 나가려고 우리 회사에 자기 사유 재산, 즉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회사에 그냥 기부를 했다. 그러면 그 차량 운반구는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이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금액은 자산 수준 이익이라는 개념 과목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채무라는 거는 우리가 빚진 거죠. 부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린 거, 그런 거 또는 뭐 지급어음 또는 외상매입금 이런 것들이 채무겠죠. 그래서 이러한 채무를 면제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거래처에서 그냥 갚지 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경우가 흔할까요? 자, 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데 빚이 많아요. 외상으로 뭐 매입한 그런 금액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갚으려면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심지어 우리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즉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거래처는 우리 회사에 대한 그런 채권을 다 받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면제를 시켜줘서 우리 회사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금 더 거래를 이어나가서 나머지 빚까지 다 이렇게 갚을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취지로 많이 면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일어나는 경우다.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해서 채무를 면제 받은 금액도 우리 회사의 수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익을 봤고요. 그러면 수익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벌어들이려면 우리 회사도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야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비용이라는 거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정의는 또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 포인트고요. 그 다음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수익을 위해서 쓴 돈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고 수익과 대조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상품 매출 원가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제품 매출 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상품 또는 제품, 이 분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고, 자, 그럼 매출 원가라는 거는 뭐냐라고 보시면, 자, 우리가 수익에서는 상품을 매출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고, 제품이면 제품 매출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우리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품이라는 것을 사와야겠죠. 우리가 도매점에서 상품을 사와서 그걸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상품을 사온 우리 원가 있잖아요. 그런 원가 자체를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과일을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포도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 도매점에서 포도를 1,000원에 사와요. 그러면 그 1,000원에 사온 것을 우리는 1,500원에 팔아서 500원의 이익을 남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500원에 포도를 팔았다라고 하면 그 1,500원은 우리 회사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될 거고, 자,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원가로 1,000원을 사왔다라고 했을 때 그 원가는 우리 회사의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품은 자, 우리가 제조한 그 제조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품이나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 본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복리후생비라고 있어요. 자, 이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명절 때 직원한테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선물을 주죠. 명절 선물, 뭐 여러 가지 뭐 떡도 주고 뭐 또는 뭐 김, 뭐 여러 가지 선물 세트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복리후생비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구의 복리를 위해서? 자,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자, 여기 있는 포인트가 직원이에요. 그래서 직원한테 뭔가 월급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복리후생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지급하는 직원 회식비 등의 금액으로 해가지고 뭐 회식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선물이라든지 또는 경조사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두 다 복리후생비라고 분류를 하고 포인트는 뭐다? 직원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접대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접대비는 자, 누구한테 쓴 거다 라고 하면 거래처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차이가 있죠. 자, 복리후생비는 직원, 그리고 접대비는 거래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회식 비용을 지출했다 또는 똑같은 선물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선물을 직원한테 지급을 하면 복리후생비, 해당하는 똑같은 선물을 거래처한테 지급했다라고 하면 접대비라고 이렇게 분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급여라고 있죠. 급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직원들한테 근로를 대가로 해서 주는 돈이죠. 그래서 근로의 대가로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급여는 퇴직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퇴직금이다.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임차료가 있죠. 자, 임차료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뭐 할 때 배웠어요? 임대료 할 때 배웠죠. 임대료는 우리가 빌려준 돈이다. 빌려주고 받은 대가다. 뭐 월세를 받았다라고 하면 임대료고 반대로 우리가 월세를 냈다라고 하면 임차료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 등을 빌리고 지급하는 대가 이거를 임차료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여비교통비라고 있죠. 자, 여비교통비는 뭐냐면 자, 여비라는 거는 뭐 여행할 때 여예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서 여행이라는 건 뭐겠어요? 진짜 뭐 회사에서 뭐 여행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출장 갔을 때 그런 것 출장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출장 뭐 교통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뭐 어떤 호텔에서 투숙을 해야 되는 경우면 그 호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비, 교통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업무상 자, 업무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교통요금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부산에 출장을 가는데 뭐 KTX를 타고 갔다. 그런 KTX 비용 또는 출장 경비 뭐 여러 가지 식대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금액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지출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세금과 공과라고 되어 있죠. 세금과 공과는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 자, 국가에 대한 세금과 기타의 공과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동차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이렇게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회계 용어로 표현을 하면 차량 운반구라고 우리 회사의 자산에서 배운 적 있죠. 그러한 차량 운반구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매년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자동차 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유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요런 세금을 냈다라고 했을 때 또는 우리 회사가 뭐 토지나 건물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재산세라는 걸 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요 세금에 대해서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의 공과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적십자 회원이다. 그럼 적십자 회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과금을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광고 선전비라고 있죠. 자, 우리가 광고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신문 광고도 있을 것이고 TV 광고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버스에서 여러분들 광고들 많이 보시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조금 우리 물건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 그러면 광고비를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광고비를 광고 선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밑에 수도광열비라고 있죠. 자, 수도광열비는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보시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수도. 수도라는 건 뭐예요? 자, 물이죠. 물. 여러분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있죠? 아리수죠. 네, 그런 것들 수도 비용 우리가 돈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이라는 건 뭐냐면 빛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뭐 형광등 그런 것들 있죠. 또는 뭐
그런 우리 전기세 같은 거, 그래서 그 빚광자를 써서 이러한 전기세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열은 뭐예요? 말 그대로 따뜻한 거 있잖아요. 난방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이라고 해서 물, 수도 또는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수도 광열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합쳐서 씁니다.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이용 금액을 수도 광열비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소모품비라고 있죠. 자, 사용 목적이 중요해요. 자, 사용 목적. 자,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분필이나 또는 뭐 볼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 목적으로 소모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을 우리는 소모품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죠. 비용은 굉장히 많아요. 수익보다는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죠. 자, 보시면 뒤에도 이어져요. 자, 쭉 이어서 보시면 통신비가 있어요. 통신비라는 거는 자, 전화 요금 또는 인터넷 요금, 그리고 심지어 우편 등에 대한 그런 이용 요금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우체국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등기 보내거나 그런 것들도 다 통신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있어요. 보험료. 우리 회사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화재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이 있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 이러한 등등등 그런 보험들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요. 자, 그다음 운반비는 뭐냐면 자, 상품을 우리가 발송했을 때 뭐 운송비, 택배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퀵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운송에 따른 그런 비용들을 운반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뭐 물건 값은 뭐 5만 원인데 택배비가 뭐 2,500원이다. 그러면 그 2,500원은 사는 사람이 부담할 수도 있지만 파는 사람이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상품을 파는데 그 운송비 2,500원은 파는 사람이 부담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운반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에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만 있으면 우리 회사가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죠. 자, 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주차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차량이 뭐 고장나면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검사를 해야 되겠죠.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검사 비용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차량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차량 수리비 등등 그런 비용을 차량 유지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수선비가 있어요. 수선비는 우리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벽이 다 이렇게 페인트 칠이 만약에 다 벗겨졌다. 그러면 그 페인트 칠을 다시 이렇게 칠해서 수선을 하게 되겠죠. 또는 뭐 창문이 깨졌다. 그러면 창문을 갈고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수선비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교육훈련비는 직원에 대한 거, 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뭐 회계 공부를 위해서 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강사한테 강의료를 지급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교육훈련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도서인쇄비는 뭐 신문이나 도서 등을 구입했을 때, 그리고 자, 이자 비용 이거는 조금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자 수익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반대로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내겠죠. 그래서 그러한 돈 이자를 냈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수수료 비용이 있어요.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수수료 수익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용역을 제공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수수료 비용. 자, 그리고 자, 기부금이 있죠. 기부금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업무랑 상관이 없어요. 아무 업무랑 상관이 없이 저기 어디 그 수해가 났어요. 저기 뭐
다른 지방에 수해가 났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회사가 도와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을 기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을 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가가 없이 기부하는 금품 및 물품의 금액 요거를 기부금이고 업무랑 관련이 없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자, 요거 우리가 비슷한 거 수익할 때 배웠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즉 뭐 비품이나 토지, 건물 등등을 처분하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보고 팔았다라고 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재해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공장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화재된 그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재해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고 잡손실은 잡이익과 반대되는 개념 조금 사소한 그런 영업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소한 손실이 있을 때는 잡손실. 자,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 우리 같은 그냥 뭐 사람은 소득세를 내죠. 우리가 우리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데 뭐 법인의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법인세를 냈다라고 하면 법인세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에 자주 보게 되실 거는 뭐 운반비 또는 차량 유지비 또는 뭐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요 정도 많이 보실 거고 그 전에 봤던 뭐 상품이나 제품 매출원가 자 요게 가장 중요한 비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복리후생비랑 접대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뭐 여비교통비, 세금과 공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간간히 나오는 그런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위주로 조금 익숙하게 익혀 놓으시면 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수익에 속하는 과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 보시면 자, 기업 임대료. 자, 임대료 이거 수익인가요? 수익 맞죠? 자,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그 대가로 돈 받은 거 임대료 수익 맞고요. 자, 그 다음 이자 수익. 자, 여기 그냥 수익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수익 맞죠? 자, 맞고. 수수료 수익. 너무 쉽죠? 여기 수익이라고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수수료 수익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임차료가 있어요. 자, 임차료는 우리가 임대료랑 반대되는 개념. 즉, 요거는 우리가 비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월세 낸 돈,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임차료다. 그래서 요건 비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 문제고요. 자, 다음 계정 중 장부 마감 시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장부를 마감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조금 생소하실 것이고 그러면 또 차기로 이월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그렇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 마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많은 개정 과목을 봤죠. 그래서 그런 개정 과목을 우리가 결산할 때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렇게 마감하는 절차를 가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부 마감이라고 하고요. 차기로 이월된다라는 거는 다음 기죠. 다음 기수로 이월된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의 자산 중에 우리 회사에 뭐 상품이 있다.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구매한 그런 자산을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남은 상품이 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 1,000만 원짜리 우리 상품은 다음 기수, 즉 차기가 되면 요 상품이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나요? 아니면 이게 그대로 쭉 이어져 가나요? 쭉 이어져 가겠죠. 자, 우리 상품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자산이고 이게 우리 기수가 바뀐다고 해서 0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 또는 뭐
뭐 건물, 토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산, 이러한 자산들, 그리고 부채. 부채라는 거 우리 뭐 외상매입금 같은 우리 부채가 있잖아요. 빚진 거, 그런 것들 또는 그리고 자본. 자,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거, 즉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세 가지 항목이죠. 자산, 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요 세 가지 계정은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 회사가 지금 12월 31일 현재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1월 1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로 이월됐을 때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손익계산서 계정 있죠?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에는 뭐뭐가 표시된다고 했어요? 자, 차변에 비용이 표시되고 그리고 대변에 수익이 표시되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과 수익에 대한 그런 개념은 우리가 아까 전부터 계속 제가 강조했던 일정 기간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월 31일 이 시점이 아니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그런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손익계산서 계정, 즉 비용과 수익은 일정한 기간에 대한 데이터지 이게 차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수익은 올해 수익에서 끝나는 거지 올해 수익이 내년에도 쭉 그대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과 수익은 그냥 해당하는 기수에만 딱 있고 기수가 넘어가면 다시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라는 게 가장 큰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차기 이월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자,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은 이라는 문제는 즉 재무상태표 계정, 즉 자산, 부채, 자본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자 수익이에요. 자, 이자 수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수익. 요거는 올해 이자 수익은 올해 이자 수익으로 끝나는 것이다. 내년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요. 자, 대손삼각비. 자, 요거는 뭐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마찬가지로 차기로 이월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선급 임차료예요. 자, 선급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임차료 자체는 우리가 월세, 즉 비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선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미리 지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지급했다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뭐예요? 자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산은 내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어져 간다. 즉 차기로 이월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급 임차료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 차기로 이월이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자, 외환 차익이라는 거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익이라는 느낌은 오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개념이기 때문에 차기로 이월되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